LG 트윈스의 연습 경기 결과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뭐 딱히 LG 트윈스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지 않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눈에 띄는 유망주 투수들이 2명 들어오기도 했고, 뭐 이 외에도 좋은 어떤 강속구 투수들이 조금 있어서 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박시원 선수,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LG가 9대6으로 패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시원 선수의 피칭은 굉장히 시원시원했습니다. 뭐 스피드건이 어디까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40km 후반대 공을 막 뿌리기도 했었고, RPM 자체도 굉장히 좋아 보여서 타자들이 그냥 포심 타이밍을 어느 정도 알고 휘두르는데도 타이밍이 늦고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선수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025년 드래프트 6라운드 순번이더라고요. 전체 60번으로 뽑힌 선수인데, 보통 이제 대부분의 KBO 팀들이 5라운드, 6라운드 요쯤 해서는 즉시 전력감을 뽑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링 위주의 투수들을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빠른데 변화구가 아직 장착이 되지 않다거나, 보통 흔한 경우에는 제구가 전혀 좋지 않다거나, 혹은 뭐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가지고 당장 뛸 수는 없지만 몇 년간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직전감으로 쓸 수 있는 유형의 실링 위주의 툴 좋은 선수들을 이게 뽑곤 하는데, 박시현 선수도 정확히 그런 투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이글스를 오랫동안 좋아하면서 2020년대 들어서는 그런 툴 좋은 어떤 실링 높은 투수들을 많이 이제 봐왔고, 그 중에는 이제 성공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라운드 선수들인 거고 순번에 뽑히는 건데, 지금 뭐 이 정도까지 1군 연습 경기까지 등판을 할 정도면 이 선수는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겠어요. 뭐 플레이 스타일은 그냥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뭐 엄청나게 빠른 150 후반대 포심 패스트볼, 그리고 아쉬운 점은 당연히 제구력, 그리고 완성도, 이런 부분이겠죠. 이 선수가 좋은 거는 이제 고교 시절에도 뭐 109 이상 던질 때도 140km 후반대, 150 초반대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는 스태미너를 이미 장착을 하고 있는 선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2군 레벨에서, 지난 시즌 퓨처스 레벨에서는 제구력 문제가 그렇게 딱히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1군에서 관중이 조금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좀 제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말 빠르면 이번 시즌에도 1군에서 어쩌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염경엽 감독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선수는 진짜 본인이 보여주기만 한다면 즉시 전력감으로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정우영 선수의 폼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젊은 선수들을,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투수력 쪽에도 그래도 뎁스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 그러니까 1군 로스터의 투수 자원 마지막 자리 정도를 이 선수에게 할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여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수가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2, 3라운드 지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뒤로 계속 순번이 밀려가지고 마음고생이 있었고 눈물을 쏟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뭐 프로 입단하기만 했으면 된 거죠. 그래서 부산 출신이에요. 해운대에서 태어났고 경남고등학교를 걸쳐서 이제 노시환 선수의 후배인 거죠. 그리고 193cm, 체중도 딱 봐도 되게 건장해요. 프로필에는 93kg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마도 더 벌크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구가 아주 좋고 하체도 좀 튼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부분은 완성이 되어 있는 선수인 것 같고, 기술적인 향상만 만들어지면 1군 무대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의 깊게 본 선수가 우강훈 선수였거든요. 이 선수는 이제 군대를 다녀왔어요. 이게 큰 메리트죠. 2002년생이니까 이제 23세, 24세 이렇게 들어가는 선수고, 우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롯데자이언츠에 입단을 했었는데 손호영 선수랑 이제 트레이드가 된 거죠. 이러면서 롯데는 즉시 전력감 내야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 주도하에 손호영 선수를 이제 데리고 온 거고, 반면에 LG 트윈스는 그때 당시에 우강훈 선수를 영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야구를 조금 보았던 선수들은 이 우강훈 정도면 굉장히 좋은 유망주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롯데자이언츠에서도 좀 딥하게 보시는 팬들은 이 선수 좀 아까울 수 있다, 나중에 좀 크게 될 수도 있는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 경기하는 모습을 봐도 피칭 폼 자체가, 궤적 자체가 상당히 독특하고, 거기에다가
보통 사이드암, 언더핸드 스로 유형의 투수들이 150km까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그 부분을 던져주는 선수예요. 키는 183cm,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죠. 왜냐면은 피칭 유형 자체가 언더핸드 사이드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21년도 2차 5라운드 롯데에 뽑힌 선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면 이제 지금 시대에선 6라운드로 뽑힌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요런 라운드, 중하위 픽 라운드에 뽑힐 거라는 거는 이 선수의 그런 독특한 투구 폼, 그리고 어떤 구속적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 일단은 이 선수는 약간의 그 고질병이 또 있어요. 역시나 제구죠. 제구가 안 됐으니까는 지금 데뷔한 지 한 4, 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군에서 자리를 못 잡은 것일 텐데, 좀 심하긴 했습니다. 25시즌 종료 기준으로 1군에서 통산입니다. 1군 통산 27.1이닝 던졌는데 4사구가 27개니까 몸에 맞는 볼도 9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들어왔을 때는 제구력이 잘 잡히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너무 흔해요. 아까 박시원 선수가 개중에 조금 제구가 그래도 잡힌 편인 거고, 하나이글스도 사실은 이렇게 제구 안 됐는데 구위 좋은 선수 너무 많았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김서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김서현 정도면 진짜 양호한 거고, 이거 보세요. 지금 27이닝 동안 27개의 4사구를 내줬다는 거는 투수로서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원래는 2군 캠프에서 시작을 했던 선수인데 1군으로 콜업이 됐어요. 그래서 1군 선수단이 오키나와 갔을 때 영영혁 감독이 이제 호출 받아가지고, 아마도 이런 상황은 대부분 이제 2군 쪽에서, 2군 코칭 스태프 쪽에서 얘 많이 좋아졌으니까 1군 한번 올려보라는 어떤 추천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 역시나 본인이 좀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에서 1이닝 퍼펙트인데 150km 강속구 여전히 때려주는 모습이었고, 7회에 올라왔었는데 딱 공 10개 던졌습니다. 10개 던지고 퍼펙트로 막았다는 얘기는 제구력 쪽에서 그런 의문점이 안 드는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망주 투수들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 경기는 그럴 수 있다. 근데 여러 경기 표본이 쌓여야 되고, 결국은 한 10이닝 정도는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때 이제 10개 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볼넷 한 3, 4개 줬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확실한 장점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이드암 스로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147km를 찍었다고 하니까, 최고 구속은 150 찍고, 이러면 팬들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리그에 실제로 이렇게 사이드암인데 이 정도 구속 때리는 투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비결이 있냐, 이 경기에서 좋았던 게 이제 커브인데, 보면은 2군 캠프에서 커브를 열심히 연습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브를 던질 때 팔각도 같은 것들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패스트볼 던질 때랑 커브 던질 때의 각도를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자 한다. 이게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포심을 던지는데 포심 제구가 안 됐던 선수들이 변화구 하나를 잘 장착을 하면 포심 밸런스까지 맞춰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강훈 선수에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바로 그냥 박지원 선수가, 우강훈 선수가 바로 1군 레벨의 선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지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저는 타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팀, 다른 팀의 투수들이 잘 던지고 이러면, 또 좋은 투수 하나 생기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맞는데, 글쎄요, 이 우광원 선수는 던지는 요 하이라이트 필름, 하이라이트를 해봤자 10구 다 보는 거죠. 공 10개 던졌으니까. 이걸 봤을 때는 분명히 매력이 있는 선수고, 롯데 팬들이 그때 아쉬워했던 이유는 다 있기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두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두 선수가 너무 잘해버리면 또 한화이글스는 그나마 LG 트윈스랑 불펜 맞대결에서 좀 비벼봐야 되는데, 이 선수들까지 잘하면 조금 이제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KBO 리그의 국내 투수들 중에 공빠른 투수들은 이제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커맨드 좋게 딱 가져가는 선수들이 많지는 않은 느낌이지만, 일본 야구랑 비교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공빠른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건 좋은 것 같고, 하나이글스도 저는 좋은 불펜 투수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